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겨우 눈을 뜨지만 몸은 묵직하고 관절은 뻐근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이면 목은 뻣뻣하고 손발은 차가워서 스트레칭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끔은 손목을 돌리기만 해도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고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때마다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하고 반항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분은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를 찾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몸의 무거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죠. 하지만 커피를 마셔도 몸속 깊은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환절기에는 코가 막히고 기침이 자주 나와서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멍하며 의욕도 바닥을 쳤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분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몸이 이렇게 무겁고 피곤한 상태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되겠어.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바꿔보기로 한 거죠. 그분이 선택한 루틴은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스푼, 그리고 몇 가지 재료를 더 넣고 잘 흔들어 마시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매일 마신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고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마음을 다잡고 일주일 동안이라도 꾸준히 시도해보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첫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손목과 무릎이 덜 뻐근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목도 한결 부드러워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도 통증이 거의 없었고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고 해요. 감기 기운도 없고 아침부터 기분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작은 습관이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구나 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침마다 무겁게 느껴지던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이 확 줄었으며 하루 종일 피로감이 덜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장이 편안해지고 속이 가벼워져 소화까지 잘 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점심 후 졸려서 책상에 엎드리기 일쑤였는데 그 루틴을 시작한 후에는 오후 내내 집중력이 조금씩 올라가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분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루틴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 루틴 없이는 아침을 시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감하고 나니 매일 아침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죠. 그 후 그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지던 순간이 사라지고 대신 손과 발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시작했다고 해요. 커피가 필요할 정도로 졸린 날이 줄어들었고 점심 후에도 몸이 나른하지 않고 활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그분이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마음까지 조금씩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작은 루틴을 챙기면서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고 피곤하고 무겁던 하루가 조금씩 즐겁게 느껴졌다고 해요. 사실 이 루틴에는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꿀은 고대부터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입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세포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죠. 게다가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어린이 기침 치료에 꿀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취침 전에 한 스푼 섭취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깊고 편안한 숙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시너지 재료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조합을 하면 꿀의 항산화 성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해 면역력 강화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꿀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5가지 재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풍부한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시트르산은 체내 알칼리 균형을 맞추어 산성화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기와 같은 계절성 질환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면역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데 이때 레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신선한 레몬즙을 짜 넣고 꿀을 한 스푼 타서 마시면 비타민C와 꿀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감기 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레몬 꿀물을 마시면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천연 인슐린 유사 작용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고 강력한 항염 작용으로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따뜻한 차에 계피 가루를 소량 넣고 꿀을 섞어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물론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피의 항산화 성분과 꿀의 항균 성분이 결합하여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다만 계피는 과량 섭취할 경우 쿠마린 성분으로 인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작은 티스푼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몸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해주고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주어 기침과 가래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 분들에게 꿀생강차는 자연의 보약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꿀에 며칠간 재워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생강과 꿀의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함께 소화를 촉진하고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강력한 항염 성분으로 현대인의 다양한 만성 염증성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꿀에 강황 가루를 적절히 섞어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와 만성 염증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큐민의 항산화 성분과 꿀의 천연 항균 성분이 만나 면역 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강황과 꿀을 섞어 먹는 전통적인 건강 요법이 있는데 이는 골든 허니라고 불리며 수천 년 동안 그 효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과식초입니다. 사과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과 다양한 효소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유기농 사과식초 한 스푼과 천연꿀 한 스푼을 잘 섞어 천천히 마시면 소화 기능 개선은 물론 체내 알칼리 균형 유지와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식초와 꿀의 조합은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5가지 재료를 살펴봤습니다. 레몬, 계피, 생강, 강황, 그리고 사과식초.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라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꿀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혈당 상승과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꿀에 포함된 천연 당분이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소량만 섭취하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산역류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꿀의 산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꿀은 만 1세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먹이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꿀에는 보툴리눔균의 포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면역 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 이 균에 감염되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종류의 꿀에 해당되므로 영아용 식품에 꿀을 첨가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섭취한다면 꿀과 함께하는 작지만 꾸준한 건강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분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상의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만들어갑니다. 건강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꿀과 함께 건강한 재료를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꿀과 함께 어떤 재료를 가장 즐겨 드시나요?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